어머니, 어젯밤에 드신 한우 있잖아요. 100g에 6만 원짜리거든요? 거실 에어컨도 빵빵하게 트셨고 온돌도 켜셨잖아요. 가족끼리도 동계산은 정확해야죠. 지금 나한테 밥값을 내라는 거야? 32만 5천 원이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래, 정확하게 계산하자고? 좋아, 나도 계산해 볼게. 5년치 육아비가 얼만지. 지혜의 인생 사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지난주 오셔서 드신 한우랑 스타일러 돌리신 전기세예요. 32만 5천 원 입금해 주세요. 이게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보낸 카톡이에요. 그것도 엑셀 파일까지 첨부해서요. 한우 몇 그램에 얼마, 전기세 얼마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보내왔더라고요. 나 오영자, 올해 62살이에요.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밥값 청구서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들으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일단 아파트부터 얘기할게요. 한강뷰 15억짜리 아파트. 그거 아들 결혼할 때 내가 해줬어요. 명의는 내 앞으로 해놨지만 아들 부부 살라고 산 거예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살라고 내준 거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 사실 시장통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50개 매장을 둔 영잔의 반찬 대표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매장 관리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이 바쁜 와중에 5년째 손주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고 손주 좀 봐달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내 새끼 낳은 자식인데 당연히 봐줘야지. 가게 일 제쳐두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손주를 봐줬어요. 아침에 유치원 보내고 점심에 밥 차려주고 저녁까지 봐주고 나서야 집에 가는 거예요. 내 다리가 퉁퉁 붓도록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며느리 수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 한 번도요. 그날도 그랬어요. 내가 손주 유치원에서 데려와서 저녁까지 차려놓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응, 된장찌개랑 멸치볶음이랑. 아, 또 된장이에요? 저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된장 못 먹거든요. 어머니 오실 때 미리 좀 물어보시지.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꾹 참고 웃으면서 말했죠. 아이고, 미안해. 그럼 뭐 다른 거 해줄까? 냉장고에 뭐 있나 보자. 됐어요. 제가 배달시켜 먹을게요. 애 저녁은 챙겨주셨어요? 응, 다 먹였어. 숙제도 봐줬고, 수진이가 고개도 안 돌리고 핸드폰만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숙제요? 요즘 수학진도 빠른데 어머니가 제대로 봐주신 거 맞아요? 아니, 손주 숙제까지 봐줬는데 의심을 해요. 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았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아들이 편하다. 손주 보려면 눈치 봐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다 삼키고 사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내 아들 민준이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아들한테 슬쩍 했거든요. 수진이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수진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엄마가 좀 맞춰줘.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잖아. 시간이 많다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 가게 일하고 손주 보러 와서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까지 다 차려놓고 가는 내가 시간이 많다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허탈해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래도 난 포기 안 했어요. 손주가 너무 이뻤거든요. 손주 얼굴 보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 날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수진이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내가 손주한테 떡볶이를 해줬어요. 우리 손주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배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가 들어오더니 냄비를 보고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어머니, 또 밀가루 음식이에요? 애한테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이시네. 아이고, 가끔 한번 먹는 건데 뭐. 가끔이요? 저번 주에도 라면 끓여주셨잖아요. 어머니, 요즘 아이들 식단 관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보내드린 유튜브 영상 안 보셨어요?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밥 못해서 구박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전국 신게 매장에서 내 반찬 사 먹으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며느리한테 요리 지적을 받다니.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하루는 내가 몸살이 났어요. 관절도 쑤시고 열도 나고. 그래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죠. 수진아, 오늘은 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다른 방법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되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내일 예약도 취소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오늘은 정말. 아, 진짜. 위약금 어떡하라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카톡이 왔어요. 위약금 3만 원이에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계좌번호가 오더라고요. 몸살난 시어머니한테 내일 위약금을 청구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난 그 돈을 보냈어요. 내가 못 간 게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갈등 만들기 싫어서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그 일이 터졌어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어요. 펑펑 쏟아지는 눈 때문에 도로가 다 막혔고 대중교통도 엉망이었죠. 내가 손주 봐주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눈 많이 오는데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속으로 좀 놀랐어요. 수진이가 이런 말을 다 하다니.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작은 방에서 하룻밤 잤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이 그쳤길래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놨어요. 된장국 끓이고 계란말이하고 나물도 무치고 애들 아침은 챙겨주고 가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수진이가 식탁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진아, 뭐해? 어머니, 잠깐만요. 계산 중이에요. 무슨 계산? 그때 수진이가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요. 어머니, 어젯밤에 드신 한우 100g에 얼마짜린지 아세요? 그리고 거실 에어컨 빵빵하게 트셨잖아요. 저희도 요즘 생활비 빠듯해서요. 가족끼리라도 돈 계산은 정확해야 하잖아요. 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32만 5천 원이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편하실 때 입금해 주세요. 15억짜리 집을 내주고 5년간 공짜로 육아를 해줬는데 하룻밤 자고 고기 좀 먹었다고 32만 5천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들 민준이는 옆에서 밥만 먹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꺼내서 32만 5천 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그래,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좋지.
그럼 나도 정확하게 계산해 볼게. 수진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요. 난 신발 신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5년치 육아비가 얼마더라? 15억짜리 집 월세는 또 얼마지?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드디어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래, 가족끼리도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그날 집에 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32만 5천 원이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뭘 해왔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그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 얘기를 좀 할게요. 나 원래 부잣집 딸 아니에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좌판 깔고 반찬 팔던 사람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물 다듬고 젓갈 담그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겨울에 손 꽁꽁 얼어가면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요. 남편은 민준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근데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린 아들 키워야 하니까 이 악물고 일했어요. 그렇게 30년을 했더니 작은 가게가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영잔의 반찬, 전국 신계 매장. 내 손으로 일군 거예요. 피땀 눈물로요. 민준이한테는 없는 살림에 과외도 시키고 좋은 대학도 보냈어요. 취직도 잘 됐고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그때까지만 해도 난 행복했어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수진이를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민준이가 엄마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어 라고 해서 만났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기고 말투도 상냥하고 어머니 정말 똥안이세요.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관리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과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좋아하는 여자니까 예쁘게 보려고 했죠. 결혼 준비할 때 수진이네 집안에서 요구가 좀 있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집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저희 수진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엄마가 슬쩍 떠보더라고요. 알아들으라는 소리였죠. 그때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사업하면서 모은 돈,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내 행복이지 뭐.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한강 보이는 15억짜리. 명의는 내 앞으로 해놨지만 아들 부부 신혼집으로 내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난 그 모습 보고 흐뭇했어요. 아, 우리 며느리 착하구나. 아들 잘 만났다.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괜찮았어요. 명절에 와서 인사도 하고 생일이면 선물도 사오고. 근데 손주 태어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출산하고 복직하면서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잖아요. 낮에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베이비시터 쓰려니까 너무 비싸서요.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 손주인데 당연히 봐줘야지. 그때부터 5년간 육아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침 7시에 가서 손주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점심때 데려와서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저녁까지 봐주고 그러면서 반찬 가게 일도 틈틈이 봐야 했어요. 직원들한테 맡기면 되지 않냐고요? 내가 30년 키운 가게인데 내 손을 안 타면 맛이 달라져요. 근데 수진이는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하루는 내가 손주 이유식을 만들어 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소고기 곱게 갈고 야채도 직접 삶아서요. 정성껏 만든 건데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요즘 이유식은 이렇게 안 만들어요. 제가 보내드린 레시피대로 해주세요. 유기농 재료로요. 내가 30년 동안 반찬 만들어서 전국에 매장을 낸 사람이에요. 근데 며느리한테 요리 지적을 받다니. 그래, 알았어.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 난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갈등 만들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애한테 TV 그만 보여주세요. 시력 나빠져요. 어머니, 과자 좀 그만 주세요. 저희의 유기농으로만 먹여요. 어머니, 그 동화책은 너무 옛날 거예요. 제가 사다 놓은 것만 읽어주세요. 내가 뭘 해도 지적이었어요. 처음엔 수진이가 첫 아이라 예민한가 보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아니,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일 서러웠던 건 SNS였어요. 우리 동네 반찬 가게 사장님이 하루는 나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영자 씨, 며느리 인스타그램 봤어요? 영자 씨 자랑 엄청 하던데. 뭔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 수진이가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사진이랑 같이. 오늘도 우리 시어머니께서 손주 봐주셨어요. 늘 감사한 우리 어머니, 나랑 손주 찍은 사진이었어요. 내가 손주 안고 웃고 있는 거. 댓글이 수백 개 달렸더라고요. 와, 시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요즘 이런 시어머니 어디 있어요? 수진 씨 효부시네요. 효부요? 현실에선 나한테 밥값 청구하는 사람이 인터넷에선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수진이가 인터넷에 글 올린 거 봤어? 아, 그거요? 잘 됐네. 엄마 사진 예쁘게 나왔던데.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나한테는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전화가 끊겼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아들 민준이요? 걔는 원래 좀 그래요.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 다 해줬나 봐요. 뭐든지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본인이 나설 줄을 몰라요. 수진이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민준이는 항상 이랬어요. 엄마, 수진이가 원래 좀 까탈스러워. 엄마가 맞춰줘. 엄마가 조금만 참아. 수진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엄마, 요즘 세상이 그래. 엄마 세대랑 달라. 항상 수진이 편이었어요. 내가 뭘 말해도 돌아오는 건 엄마가 참아였어요. 하루는 내가 진짜 참다 터져서 말했어요. 민준아, 나도 힘들어. 가게 일에 육아까지 하려니까 몸이 안 따라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럼 가게 그만두지. 어차피 돈은 충분하잖아. 손주나 봐줘. 내가 30년 피땀 흘려서 키운 가게를 그만두라고요? 그게 아들이 할 소리예요? 그날 난 깨달았어요. 내 아들은 내가 뭘 희생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래도 난 손주가 이뻐서 갔어요. 내 핏줄이잖아요. 그 이쁜 얼굴로 할머니 하고 달려오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그 32만 5천 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뒤로도 난 계속 손주를 봐줬어요. 이상하죠? 그런 일을 당하고도 왜 갔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손주 얼굴 보면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안 가면 손주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됐어요. 수진이는 육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손주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피곤해. 할머니랑 놀아.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해요. 손주가 엄마 나랑 놀아줘 해도 나중에만 반복하고요. 그 어린 게 엄마한테 거절당하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못 끊었어요. 근데 수진이의 요구는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내가 청국장을 끓였어요. 우리 손주가 청국장을 좋아하거든요. 냄새가 좀 나도 맛있게 먹으니까 종종 해줬어요. 그날도 손주가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뿌듯하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코를 막는 거예요. 어머니, 뭐예요, 이 냄새? 아, 청국장 끓였어. 손주가 잘 먹더라. 아, 진짜. 어머니, 집에서 냄새나게 청국장을 끓이면 어떡해요? 제 옷에 냄새 다 배잖아요.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데. 난 멈칫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 해준 건데 뭐가 잘못이래요? 그래도 손주가 잘 먹어서.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저희 집이잖아요. 앞으로는 냄새 나는 음식은 좀 삼가주세요. 저희 집이요? 내가 사준 집인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삼켰어요. 말해봤자 싸움만 될 테니까.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요. 그때부터 수진이의 요구 리스트가 생겼어요. 어머니, 오실 때 실내화 따로 가져오세요. 저희 집 바닥 코팅했거든요. 어머니, 청소할 때 저희 청소기 말고 어머니 거 가져오세요. 필터 자주 갈아야 해서요. 어머니, 손주 간식은 제가 사다 놓은 것만 주세요. 어머니가 사오시는 건 첨가물이 많아요. 내가 뭘 해도 틀렸어요. 청소를 해도 밥을 해도 손주를 봐줘도 항상 뭔가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금전적인 요구도 슬슬 시작됐어요. 어머니,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교육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저희 차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애 태우고 다니기엔 지금 차가 좀 작아서요. 어머니, 손주 피아노 학원 등록했어요. 악기도 사야 하는데 어머니가 사주시면 안 돼요? 손주 선물로요. 처음엔 손주를 위한 거니까 하고 다 들어줬어요. 영어 유치원 1년치 선납, 전자 피아노 300만 원짜리, 카시트랑 유모차도 내가 샀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수진이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요.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 생일 때 터졌어요. 손주가 5살 되던 해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손주 생일 파티 크게 하려고요. 친구들이랑 키즈 카페 빌려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얼마나 드는데? 300만 원 정도요. 케이크랑 풍선 장식이랑 친구들 선물 답례품까지 하면요. 그래, 내가 낼게. 손주 생일인데. 아, 그리고 어머니. 그날 케이터링 음식 필요한데 어머니가 반찬 좀 해오시면 안 돼요? 잡채랑 불고기랑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거로요. 내가 돈도 내고 음식도 해가라고요? 수진아, 그날 내가 좀 바빠서. 어머니, 손주 생일이잖아요. 다른 거 다 제쳐두셔야죠.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라고 하면 다른 엄마들한테 자랑도 되고요. 자랑이요? 또 SNS에 올리려고요? 그래도 난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했어요. 잡채, 불고기, 떡볶이, 샌드위치까지. 혼자서 다 만들어서 키즈 카페까지 날랐어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수진이가 인스타그램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표 케이터링 손주 생일상 차려주신 우리 어머니 최고. 엄마들 다 부러워했어요. 댓글이 또 수백 개 달렸어요. 와, 시어머니 요리 솜씨 대박. 이런 시어머니 어디서 구해요? 수진 씨 시집 잘 갔네요. 근데 그날 파티장에서 수진이가 나한테 한 말은 달랐어요. 어머니, 잡채가 좀 짜요. 애들이 잘 안 먹네. 불고기도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다음엔 조금만 싱겁게 해주세요. 300만 원 내고 새벽부터 음식해서 날랐는데
돌아온 건 지적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60 넘은 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더라고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삐끗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 더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수리비가 80만 원이래요. 그래, 그럼 수리해야지. 네, 근데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요. 어머니가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보일러 수리비를? 네, 어차피 어머니 집이잖아요. 명의가 어머니시니까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사준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보일러 수리비까지 나한테 달라고요? 수진아, 그건 좀.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한테 뭘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이번 한 번만요. 한 번이요? 영어 유치원, 피아노, 차 바꿀 때 보탠 돈, 생일 파티비, 그게 다 한 번이에요? 근데 또 참았어요.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8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 수진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보일러 수리하면서 보니까 창문 단열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견적 받아봤는데 150만 원이래요. 난 그 카톡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끝이 없구나. 내가 뭘 해줘도 끝이 없구나.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을 팔아버릴까?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스스로 지웠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손주가 사는 집인데, 그렇게 또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 폭설 오던 날이 왔어요. 내 인생을 바꾼 그 32만 5천 원의 밤이요. 그날 일을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12월이었어요. 날씨가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아침부터 눈이 펑펑 내리더니 오후가 되니까 무릎까지 쌓이더라고요. 뉴스에서 역대급 폭설이라고 난리였어요. 그날도 난 손주를 봐주고 있었어요. 유치원이 폭설 때문에 일찍 끝났거든요. 손주 데리고 집에 와서 점심 먹이고 눈 오는 거 구경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있었죠. 저녁 때가 되니까 눈이 더 심해졌어요.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안 잡히고 가게 직원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일찍 보내줬나 봐요. 어머니, 아직 계셨어요? 응,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통이 다 막혔어. 아, 그러시구나. 수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내가 뭘 어쩌겠어요. 하늘에서 눈이 퍼붓는데 저녁을 차렸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하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 꺼내서 상을 차렸죠. 수진이가 밥 먹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눈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솔직히 놀랐어요. 수진이가 먼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고마웠죠. 그래, 그럼 신세 좀 질게. 작은 방 이불 깔아놓을게요. 민준이도 옆에서 밥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래. 이 눈에 어떻게 가? 내일 아침에 가.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잠을 잤어요. 손주가 할머니랑 자겠다고 해서 같이 잤죠. 이불 속에서 손주가 내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난 행복했어요.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이 그쳤길래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6시쯤이었나?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밥을 해놓고 가야지 싶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한우가 있더라고요. 1등급 비싼 거였어요. 그거 말고 다른 고기가 없길래 그걸로 불고기를 했어요.
된장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죠. 7시쯤 되니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식탁으로 나와서 내가 차린 상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응, 신세 졌는데 밥은 해놓고 가야지. 한우로 하셨네요. 그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응, 냉장고에 그것밖에 없더라고. 맛있게 먹어. 민준이도 나오고 손주도 일어나고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손주가 불고기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어요. 그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밥 먹는 중간에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뭘 하나 싶어서 슬쩍 봤더니 계산기 앱을 켜서 뭔가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뭐해? 아, 잠깐만요, 어머니. 계산 중이에요. 무슨 계산? 수진이가 계산기를 탁탁 두드리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드신 저녁이랑 오늘 아침에 쓰신 한우, 그거 100g에 얼마짜린지 아세요? 뭐? 그리고 어젯밤에 거실 에어컨 빵빵하게 트셨잖아요. 작은 방 온돌도 켜셨고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난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어머니, 저희도 생활비가 빠듯해요. 가족끼리라도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서로 기분 안 상하죠. 그제야 알아들었어요. 이 며느리가 나한테 밥값을 청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산해 봤는데요. 한우 300g에 18만 원, 어제 저녁 재료비 5만 원, 전기세 약 9만 원, 기타 잡비 포함해서 32만 5천 원이에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내 앞에 내밀었어요. 계산기 화면에 32만 5천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편하실 때 입금해 주세요. 난 멍하니 그 숫자를 쳐다봤어요. 15억짜리 집을 내줬어요. 5년간 공짜로 육아를 해줬어요. 영어 유치원비, 피아노, 생일 파티비, 보일러 수리비까지 다 내가 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밥 좀 먹었다고 32만 5천 원을 내래요. 아들 민준이를 봤어요.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민준아, 민준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민준이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안에서요. 3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돈 벌고 좋은 거 다 해주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라고 15억짜리 집까지 해줬어요. 근데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서 나한테 밥값 내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난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보낸 계좌번호로 32만 5천 원을 송금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는 이해심이 깊으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밉더라고요. 난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나간다. 어머니, 벌써요? 아침 더 드시고 가세요. 됐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주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가? 나랑 더 놀아줘. 그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근데 난 웃으면서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가게 가야 해. 다음에 또 놀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준비가 있으니까요. 준비요? 무슨 준비요?
또 계산기 두드릴 준비요? 난 대답 안 하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정확하게 계산하자고? 좋아, 나도 정확하게 계산해 줄게. 5년 동안 육아한 시간, 그거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지? 반찬 가게 일 못하고 손해본 거, 그건 또 얼마지? 15억짜리 집에서 5년간 공짜로 산 거, 월세로 치면 얼마지? 계산기 두드리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아파트 1층 로비로 나오니까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근데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정신 차리자. 나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5년간 육아, 하루 평균 8시간. 베이비시터 시급이 요즘 얼마지? 최소 15,000원은 하잖아. 그럼 하루에 12만 원. 한 달이면 360만 원. 1년이면 4,320만 원. 5년이면. 아, 이거 진짜 계산해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난 가게 출근 안 하고 2군데 전화를 했어요. 첫 번째는 평소에 거래하던 부동산 사장님 김 사장이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내 가게 매장 계약할 때마다 도와줬던 분이죠. 김 사장님, 나 영자예요. 영자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내 강남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팔려고요. 뭐? 그 한강뷰 아파트? 아들 부부 사는데? 네, 그거요.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물었어요. 영자 씨, 무슨 일 있어?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요. 빨리 팔고 싶어요. 알았어. 오늘 오후에 시간 돼? 두 번째는 기업 전문 변호사였어요. 내 반찬 가게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도와줬던 박 변호사. 능력 있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박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오영자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거, 그게 가능한가요? 부당이득이요? 누구한테요? 우리 아들 부부요. 전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가 살짝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대표님,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시죠. 그날 오후 김 사장을 먼저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얘기했죠. 영자 씨, 진짜 팔 거야? 그 집 시세가 지금 16억은 넘어. 아들한테 해준 거잖아. 명의가 누구예요? 그야 영자 씨 명의지. 그럼 내 집이잖아요. 내 집 내가 파는 거예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법적으론 문제 없지. 근데 아들 부부가 살고 있으니까 퇴거가 문제야. 그거 어떻게 해야 해요? 매매 계약서에 실거주자 퇴거 조건을 넣으면 돼. 잔금 치르기 전에 비워줘야 한다고. 그러면 살 사람은 있어. 한강뷰 좋은 집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빨리요. 김 사장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말했어요. 영자 씨, 무슨 일인지 안 물어볼게. 근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하나만 물어보자. 후회 안 해? 난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김 사장님, 나 5년 동안 후회할 짓만 했어요. 이제 안 하려고요. 저녁에는 박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얘기를 나눴죠. 대표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5년간의 육아, 영어 유치원비, 피아노, 생일 파티비, 보일러 수리비, 그리고 그 32만 5천 원 사건까지. 박 변호사가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대표님, 법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먼저 부동산 문제요. 아파트 명의가 대표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매각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아들 부부가 점유 중이니까 명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요? 쉽게 말해서 나가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거 해주세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요. 대표님이 5년간 무상으로 육아와 가사 노동을 제공하셨잖아요. 이걸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판례가 있어요. 무상으로 제공한 노동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액 인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가능해요. 난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5년간 적어둔 육아 일지였어요. 손주 언제 아팠고, 뭐 먹였고, 어디 데려갔고, 다 적어놨거든요. 이거 증거가 될까요? 박 변호사가 노트를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대표님,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날짜별로 다 기록되어 있네요. 습관이에요. 가게 운영하면서 뭐든 기록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걸로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날 밤 박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보고 난 입이 떡 벌어졌어요. 5년간 육아 노동비, 베이비시터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 1천만 원, 반찬 및 식사 제공 비용, 재료비와 노동비 포함 약 3천만 원, 기타 지출 비용, 영어 유치원, 피아노, 생일 파티, 보일러 등 약 6천만 원, 합계 3억 원. 거기에 15억짜리 아파트에서 5년간 무상 거주한 거, 월세로 환산하면 또 수억 원이었어요. 대표님, 보수적으로 잡아도 3억은 청구 가능합니다. 아파트 무상 거주분까지 합치면 더 나오고요. 3억이요? 네. 32만 5천 원 청구한 며느리분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요. 박 변호사가 살짝 웃었어요. 나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정확하게 계산하자면서요? 정확하게 해드려야죠. 다음 날 김 사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 매수인 찾았어. 16억 2천에 사겠대. 퇴거 조건 다 수용하고 한강뷰에 이 가격이면 바로 달려들지. 계약서 작성할 건데 언제 올 수 있어?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더라고요. 5년간 참고 참았던 게 이제야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니, 끝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잔금은 한 달 뒤. 그 전에 실거주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부부가 나가야 해요. 그리고 박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받았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난 5년간 귀하에게 제공한 육아, 노동 및 가사 서비스, 각종 비용 지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 금액 3억 원. 봉투를 들고 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내 아들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근데 그때 32만 5천 원 보내던 그 아침이 떠올랐어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던 아들.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라고 했던 그 목소리. 손 떨림이 멈췄어요. 그래, 이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쟤들이 먼저 계산기 두드렸어. 나는 내용 증명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보내는 일만 남았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원래도 먼저 전화하는 애가 아니긴 했지만 이번엔 나도 먼저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쟤들이 그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을 상상하면서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아들 민준이 떴어요. 난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이게 뭐야?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났는지
당황한 건지 둘 다였는지. 뭐가? 이 종이 내용 증명이라고 온 거. 집 팔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3억을 내놓으래? 아, 그거. 받았구나. 받았냐고? 엄마 지금 나한테 장난해? 난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장난 아니야. 진짜야. 뭐? 집 팔았어. 16억 2천에. 한 달 안에 비워줘야 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수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잠깐만. 수진이가 얘기하고 싶대. 전화기가 넘어갔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그래.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을 파셨다고요? 응, 팔았어.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상해? 내 집인데 왜 상의를 해? 명의가 누구야? 그래도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수진아, 너 나한테 32만 5천 원 청구했잖아. 가족끼리도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계산해 봤어. 5년 동안 내가 너희한테 해준 거 돈으로 환산하니까 3억이 넘더라고. 3억이요?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베이비시터 시급 알아? 하루에 8시간씩 5년이면 2억이 넘어. 거기다 밥값, 반찬값, 영어 유치원비, 피아노, 생일 파티, 보일러 수리비. 다 합치면 3억도 적게 잡은 거야.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건 가족이니까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요? 맞아. 가족이니까 해줬지. 근데 너도 가족한테 32만 5천 원 청구했잖아. 그때 뭐라고 했어? 가족끼리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며? 난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래, 정확하게 하자. 어머니. 아, 그리고 15억짜리 집에서 5년 동안 공짜로 산 거, 그것도 계산할까? 월세로 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받아야 해. 5년이면 3억이야. 더 청구할까?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헐떡이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민준이가 전화기를 뺏은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 우리한테 이럴 거야? 엄마 아들이잖아, 나. 알아. 내가 내 아들이지. 근데 민준아, 너 그날 아침에 뭐라고 했어? 뭐? 수진이가 나한테 밥값 청구할 때 너 뭐라고 했어?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난 30년 동안 혼자 너 키웠어. 아빠 없이 크는 거 서럽지 말라고 없는 살림에 다 해줬어.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할 때 15억짜리 집까지 해줬어. 근데 너는 며느리가 엄마한테 밥값 청구하는 걸 보고도 한마디도 안 했어. 엄마, 그때 나도 당황해서. 당황? 5년 동안 당황만 했어? 수진이가 나한테 이것저것 시킬 때도, 돈 달라고 할 때도 내가 한 말은 딱 하나였어. 엄마가 맞춰줘. 그게 아들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집 파는 거 취소해줘. 응? 늦었어. 엄마,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잔금 들어오면 새 주인한테 넘어가. 한 달 안에 비워.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성인이잖아. 능력껏 살면 돼. 수진이가 다시 전화기를 뺏은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수진아. 네.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32만 5천 원 보내고 나가려는데 뭐라고 했어?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준비가 있으니까요. 그랬잖아. 무슨 준비? 또 계산기 두드릴 준비?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도 이제 준비됐어. 변호사도 다 선임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3억 정확하게 받아낼 거야. 어머니, 제발.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키운 아들이에요. 내 전부를 바쳐서 키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나를 밥값이나 청구하는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가게 직원 중에 제일 오래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한 순이 언니. 언니, 나 술 한잔 하자. 영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서 얘기할게. 순이 언니를 만나서 처음으로 다 털어놨어요. 5년간 있었던 일, 32만 5천 원 사건, 그리고 내가 한 일까지. 다 듣고 나서 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영자야, 잘했어. 너무 잘했어. 언니, 나 너무 독한 거 아니야? 독하긴. 5년을 참았으면 충분히 참은 거야. 아니, 너무 오래 참았어. 그날 언니랑 소주 2병을 비웠어요.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잔금이 들어왔고 새 주인한테 열쇠가 넘어갔어요. 아들 부부는 결국 기한 내에 집을 비워야 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그 한 달 동안 아들 부부가 난리가 났대요. 처음엔 다른 집을 알아봤대요. 근데 강남에 전세를 구하려면 최소 10억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쟤들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맞벌이라고 해도 월급쟁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결국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대요. 강남이 아니라 외곽으로요. 낡은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었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근데 그게 잠깐이었어요. 쟤들이 자초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 아들 부부한테 진짜 시련이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무너진 건 수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다 해줬잖아요. 아침에 손주 깨워서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하원시키고, 저녁까지 봐주고. 수진이는 출근해서 일만 하면 됐어요. 근데 내가 없으니까 그게 다 수진이 몫이 된 거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손주 밥 차리고, 유치원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손주 데리러 가고, 저녁 차리고, 재우고. 그러고 나면 밤 11시예요. 거기다 이사한 집이 회사에서 멀어졌거든요.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래요. 아침에 손주 유치원 보내고 회사 가려면 항상 지각이었대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대요. 잦은 지각, 업무 집중력 저하. 인사팀에서 면담까지 했다더라고요. SNS요? 그건 진작에 접었대요. 예전엔 하루에 3-4개씩 올리던 사람이 이제 한 달째 아무것도 안 올린대요. 올릴 여유가 없는 거죠. 아니, 올릴 게 없는 거예요. 해시태그 달 시어머니가 이제 없으니까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제가 집에서 한 일이 뭐예요? 퇴근하면 게임하고, 주말엔 늦잠 자고, 육아는 엄마한테, 집안일은 수진이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굴러가는 집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수진이가 회사 때문에 바빠지니까 민준이가 손주를 봐야 했대요. 퇴근하고 유치원 픽업하고 저녁 차리고. 근데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죠.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애가 손주 밥을 어떻게 해요? 결국 매일 배달 음식이었대요. 손주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간 적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매일이었대요.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만 시켜? 나도 회사 다녀. 당신은 뭐 했는데? 애 봐달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 내가 언제? 어머니가 봐주신 거지. 결국 둘 다 못 버틴 거예요. 서로 내 탓만 하면서요.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아들 부부가 내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가게에서 재고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밖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아드님인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갔더니 민준이랑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둘 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어요. 예전에 번듯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진이는 더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부스스하게 묶어놨고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꾸미고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 민준이가 날 부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이도 같이 꿇었어요. 가게 앞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엄마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 없으니까 알겠어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은혜를 몰랐어요. 난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진짜로요. 내가 낳은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근데요, 그 불쌍함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그래, 알았어. 일어나라고 했을 거예요. 또 용서하고, 또 봐주고, 또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일어나. 엄마, 우리 다시 일어나라고. 둘이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요. 난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들어와. 사무실에 앉아서 마주봤어요. 민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수진이도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이제 어머니 고마움을 알아요. 진심이에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없이 3개월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겠어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난 잠자코 듣다가 물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뭘 어쩌라고?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 예전처럼 지내면 안 돼?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 맨날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물어봐. 손주 얘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솔직히요. 나도 손주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 민준아, 수진아.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둘이 날 쳐다봤어요. 난 니들이 미워서 이런 거 아니야. 니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서 그런 거야. 엄마, 난 60 넘어서 깨달았어.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그래서 니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았구나. 내가 해준 게 공기처럼 느껴졌던 거야. 없으면 못 사는데 있을 땐 모르는 거.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으면 됐어.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 왜요?
돌아가면 니들 또 똑같아져. 힘들 때만 반성하고 편해지면 또 당연하게 굴 거야. 사람이 쉽게 안 변해.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진짜 변할 수 있어. 제발 믿어줘. 난 아들 손을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뺐어요. 민준아,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쓸 거야. 너희는 너희 능력껏 살아라. 그게 공정이야. 너희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엄마, 3억 청구한 거, 그건 취하할게. 소송 안 할 거야. 둘의 눈이 커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앞으로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기대지 마. 그리고 손주는 내가 가끔 볼게. 근데 육아는 니들 몫이야. 알겠어? 민준이랑 수진이가 서로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하지 마.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워야지. 평생 엄마한테 기댈 순 없잖아. 둘이 가게를 나갔어요. 비틀거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잘한 거야. 이게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그날 밤 혼자 소주 한잔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아들이 미워서 운 게 아니에요. 아들을 저렇게 만든 내가 미워서 울었어요. 너무 많이 해줬어.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야. 그 일이 있고 나서 난 결심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60년 넘게 살면서 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어릴 땐 부모님을 위해, 결혼하고 나선 남편을 위해, 남편 떠나고 나선 아들을 위해. 내 차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파트 판 돈 16억 2천만 원. 거기서 세금 떼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까 15억 정도가 남았어요. 내 반찬 가게 수익이랑 합치면 노후 걱정은 없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실버타운 계약이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좋은 실버타운이었어요. 한강이 보이고 의료시설도 갖춰져 있고 같은 또래분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곳이요. 가서 구경했는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여기서 살면 외롭지 않겠네요. 직원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활발하세요. 동호회도 많고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요. 여행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여행이요? 네, 해외여행 동호회가 인기 많아요. 유럽도 가시고 동남아도 가시고요. 난 그 자리에서 계약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를 갈지 찾아봤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어요. 근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평생 못 갔던 곳들이요. 이제 갈 수 있어.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60 넘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반찬 가게는 직원들한테 맡겼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순이 언니를 총괄 매니저로 세웠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었죠. 영자야, 진짜 떠나는 거야? 응, 이제 나도 좀 쉬려고. 잘 생각했어.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순이 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가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킬게.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진짜 떠났어요. 처음 간 곳은 파리였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생강 유람선 타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도 봤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엔 이탈리아로 갔어요. 로마에서 콜로세움 보고, 피렌체에서 두오모 성당 보고,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도 탔어요. 맛있는 파스타 먹고, 와인 마시고, 젤라토도 실컷 먹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60년 넘게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여행 다니면서 손주 생각은 많이 났어요. 예쁜 거 보면 우리 손주한테 보여주고 싶다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손주도 좋아할 텐데 싶고, 가끔 영상통화도 했어요. 손주가 화면에 나오면 얼마나 반갑던지. 할머니, 지금 어디야? 이탈리아라고. 되게 예쁜 나라야. 우와, 나도 가고 싶어. 나중에 할머니랑 같이 가자. 약속이야? 응, 약속. 손주 얼굴 보면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도 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직 내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유럽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실버타운에 짐을 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여기서 만난 분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민준이야.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어? 손주도 데리고 갈게. 1년 만이었어요. 중간중간 손주랑 영상통화는 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이리 와. 주말에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실버타운으로 왔어요. 1년 전과는 또 달라져 있었어요. 민준이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살도 좀 붓고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제일 반가운 건 손주였어요.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서 내 품에 안겼어요. 1년 사이에 훌쩍 컸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강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손주를 안고 한참을 있다가 아들 부부를 봤어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들어와. 밥 차려줄게. 실버타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불편하진 않았어요. 밥 먹고 나서 산책을 했어요. 손주는 앞에서 뛰어다니고 나랑 아들 부부는 천천히 걸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뭘?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요. 1년 동안 애 키우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힘들었어? 네,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거잖아요. 그걸 어머니한테 다 떠넘기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진심으로요. 난 잠자코 듣다가 말했어요. 됐어. 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만 얘기하자.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라기보단 그냥 내려놓는 거야. 미워해봤자 내 손해더라고. 그건 진심이었어요. 여행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미운 마음 안고 살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때 손주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기 꽃 예쁘다. 그래, 가보자. 손주 손을 잡고 꽃밭으로 걸어갔어요. 아들 부부도 뒤따라왔어요. 꽃밭 벤치에 앉아서 손주를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뭐야? 민준이가 물었어요. 신탁 통장이야. 신탁이요? 응, 손주 이름으로 만든 거야. 손주가 성인이 되면 찾을 수 있어. 그전엔 아무도 못 건드려.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하지 마. 이건 손주 몫이야. 너희 몫이 아니야. 난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주 교육비로 쓰든 나중에 집 살 때 보태든
그건 손주가 결정해. 너희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둘이 날 쳐다봤어요. 앞으로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돈도 안 빌려주고 육아도 안 해줘. 그건 너희 몫이야. 네, 알겠습니다. 대신 명절에 얼굴 보고 가끔 손주 데리고 놀러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수진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하지 마. 이게 정상인 거야. 원래 가족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야.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아. 손주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무슨 얘기야? 응, 할머니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 강이 오래오래 보겠다는 얘기야. 진짜? 약속이야? 응, 약속.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야지. 엄마 아빠가 부족해도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난 뒤 혼자 방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깨달았을 때가 제일 빠른 거래요. 난 이제 막 시작이에요. 32만 5천 원. 그 돈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돈 덕분에 모든 걸 얻었어요. 내 존엄, 내 자유, 내 인생.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 당연하게 희생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나처럼요.